오늘도 재밌는 옛날 영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영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윤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윤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쌀독은 비어 있고 밥을 굽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윤희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를 캐고 해질녘이 다 되어 산에서 내려오고 있던 윤희에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령이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잠시 길 좀 물읍시다. 헌주골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헌주골까지는 산등선을 2개는 넘어야 하는데 꼬박 하루 반나절은 걸립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오? 벌써 해가 지는데 이거 참 난감하구려. 이곳은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한양에서 내려온 귀공자 같은 도령이 길을 잘못 든 것 같았지요. 이보시오, 낭자. 갈 길은 멀고 벌써 해가 지고 있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줄 수 있겠소? 낯선 이를 거의 볼 수 없었던 윤희는 사내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처지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시면 저를 따라오시지요. 윤희는 낯선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희의 집은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지요. 윤희는 작은 방에 호롱불을 켜고 사내를 들여주었습니다. 오두막집은 허름하고 비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줄 수 있습니까? 온종일 걸어온 백도령은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이미 쌀이 다 떨어진 지 오래된 윤희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밥 한 끼 대접은 응당하는 게 맞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윤희는 하나밖에 없는 삶은 감자를 백도령에게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내일은 쫄쫄 굶어야 했지요. 윤희에게 감자를 받은 백도령은 허겁지겁 감자를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하나만 더 줄 수 있소? 하나로는 양이 차질 않구려. 더 내줄 것도 없는 윤희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가져다 주었지요. 윤희에게 물을 받은 백도령은 벌컥벌컥 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이제 좀 허기가 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요? 삶은 감자 하나를 저에게 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낮에 산을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녁을 먹지 않다니요. 그리 말해놓고 백도령은 아차 싶었습니다. 밥을 달라 했는데 삶은 감자를 주고 삶은 감자를 하나만 더 달라 했는데 물을 준 것으로 보아 먹을 수 있는 게 삶은 감자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희는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백도령은 무척 미안했습니다. 내가 실례가 되었구려. 눈치 없이 굴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삶은 감자를 자신에게 내어주고 쫄쫄 굶는 윤희를 보니 백도령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굶고 있는 윤희를 보면서 백도령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백도령은 자신의 눈치 없는 행동에 부끄러워 얼른 보따리에서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책에 두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백도령은 책을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백도령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백도령은 길을 떠나려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벽에는 한자가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젯밤 자신이 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쓸 줄 아시오? 배운 적은 없으나 한 번 본 것은 똑같이 쓸 줄 압니다. 백도령은 신기하여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도령님이 잠들었을 때 도령님이 보던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백도령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럼 벽에 쓴 한자 말고도 다른 글자를 쓸 수 있소? 그렇습니다. 백도령은 하도 신기하여
붓과 종이를 꺼내 윤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곳에 한번 써보시구려. 백도령에게서 붓을 받아든 윤희는 종이 위에 그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책의 첫 장부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백도령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산골짜기 가난한 소녀로만 생각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도령은 윤희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헌데 가만히 보니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참한 얼굴의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옷과 꾀죄죄한 겉모습에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백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도 뛰었지요. 윤희의 숨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심성까지 착하니 여인으로서의 매력도 차고 넘쳤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알게 된 것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백도령은 윤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허나 친척 집에 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만 했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소. 낭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소이다. 인연이 된다면 또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안녕히 가시지요. 윤희를 두고 떠나는 백도령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도령은 다시 윤희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렇게 백도령이 떠나고 윤희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찾아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말린 약초를 가지고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판 돈으로 약간의 곡식과 아버님의 약도 지었습니다. 곡식과 아버님의 약을 손에 든 윤희는 기분이 좋아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가 오신게요? 집에는 백도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에 좀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친척 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벌써 갔다 온 것이오. 본래는 한 달간 휴식차 가려 했던 것인데 낭자만 괜찮다면 그 한 달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소이다. 백도령의 말에 윤희는 난감했습니다. 약초를 팔아 사온 약간의 곡식으로 한 달 동안 밥을 지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가 머뭇거리자 백도령이 말했습니다. 내 먹을 식량과 낭자와 아버님이 일년은 먹을 식량을 쌀독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니 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오. 그 말에 윤희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식량을 채워 놓았다니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백도령은 윤희의 오두막집에서 한 달간 살기로 하였습니다. 백도령은 한양의 권세 있는 양반 가문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수년간 과거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친척집으로 한여름 피접을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를 알고부터는 온통 윤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집에 들러 인사만 하고 다시 윤희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백도령은 윤희를 따라 산에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캤습니다. 그러면서 윤희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령님, 이거 받으세요. 윤희가 백도령을 불러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도령은 얼른 두 손으로 받아보았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윤희가 백도령에게 던져준 것은 개구리였습니다. 백도령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윤희는 재밌다고 깔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도령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개울가로 간 윤희는 물에 첨벙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윤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첨벙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것이었습니다. 도령님도 이리 들어오셔요. 얼음골만큼 시원하답니다. 그러자 백도령도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윤희가 백도령에게 물을 잔뜩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장구를 치고 나온 두 사람은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살에 달라붙어 속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장구 치느라 떼구정물이 다 빠진 윤희는 무척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도령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중심도 불쑥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윤희의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윤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윤희도 백도령과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음 백도령이 귀공자처럼 나타났을 때부터 윤희는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사실 윤희도 백도령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청춘들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지요. 물에 젖어 입맞춤을 해오는 윤희의 향긋한 향기까지 맡아버린 백도령은 본인의 중심을 절제시킬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백도령은 물에 젖어버린 윤희의 옷 위로 험난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를 손으로 탐험하기 시작하였지요. 매우 공격적으로 솟아버린 봉우리를 노련하게도 백도령이 부드러운 손길로 대하자 윤희의 탄성은 절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두 사람은 본능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윤희의 모습을 확인한 백도령의 손길은 아찔하고 험난했던 봉우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다음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공격적이었던 첫 번째 봉우리와 달리 이번엔 매우 매끈한 것이었습니다. 두 봉우리를 잇는 다리 사이 중심부는 이미 손 하나 까딱하면 무너져 내릴 것이 백도령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백도령이 손을 가져다 대자마자 중심부는 강한 진동을 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희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가빠졌던 호흡을 되찾고 있었지요. 그런 윤희를 백도령은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답니다. 그것도 잠시. 백도령은 곧바로 윤희에게 들어갔습니다. 겨우 호흡을 찾던 윤희도 금세 정신이 몽롱해지며 호흡이 더 가빠졌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첫사랑을 나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작은 벽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희 낭자는 진흙 속의 진조와 같소. 내 평생 낭자 같은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오. 저도 도령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백도령님을 사모하고 도령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아름답고 뜨거운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내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령님이 오시는 날까지 소녀는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백도령은 떠났습니다. 아쉬운 이별만을 남긴 채 백도령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백도령이 떠나고 윤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도령이 떠나기 전에 붓과 종이를 주고 갔기 때문이었지요. 윤희는 백도령에게 배운 글로 시도 썼습니다. 백도령이 채워놓은 쌀독 덕분에 1년간은 약초를 캐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희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어느새 백도령이 주고 간 종이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사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상점에 들어가 그림 종이 100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산골 처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보따리에서 그림을 한 점 꺼내어 주었답니다. 그 그림을 본 상점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그림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그림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윤희는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경이든 사람이든 사실처럼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 그림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 번도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 값을 알 수 없다고 대답했지요. 상점 주인은 그림 종이 100장에 또 100장을 더해 200장을 주면 그 그림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그림 한 장을 주고 그림 종이 200장을 가져올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윤희는 다시 그림 종이를 사러 갔습니다. 상점 주인은 윤희를 반갑게 맞으며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으로 말이지요. 윤희는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가 천민의 산골 처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소당이라 하고 직인을 찍어 그림을 팔면 날개 달린 듯 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림 그리는 것이 좋을 뿐이니 누구의 이름으로 팔리든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윤희의 그림은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그 결과 소당이라는 화가의 명성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윤희의 집은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양의 대궐 같은 기와집을 살 수 있었지만 윤희는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도령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병든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고 윤희는 백도령을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백도령이 너무도 그리워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그림 속에 표현되면서 윤희의 그림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윤희의 그림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림이 팔리지 않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점 주인이 누군가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아주 높고 귀하신 분이 그의 그림을 보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왕세자님. 네, 그대의 그림에 반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의 그림을 이리도 잘 그리는지 내 무척 궁금해 견딜 수가 없더이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소녀의 그림을 그리도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세자가 윤희의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싶다 하여 윤희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윤희의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왕세자는 감탄, 또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의 거처를 마련해 줄 터이니 한양으로 갑시다. 내 그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요. 아니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내 그대가 보고 싶으면 이곳까지 와야 하는 것 아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곳을 떠날 수 없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허,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기에 그리한단 말이오? 내가 좋아하는 화백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무척 궁금하구려. 어디 함자라도 귀띔해주면 안 되겠소? 아버님은 백임용 이조정랑이시고 그의 외동 아드님인 백도령님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어허, 그렇구려. 그 백도령이라는 사람이 그대의 연인인가 보구려. 왕세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의 화백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처녀가 그린 그림이라 하니 더욱더 궁금했던 것이었죠. 왕세자가 보기에 윤희는 매력이 많았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지만 여인으로서의 매력도 넘쳐났던 것이었죠. 윤희의 단호함에 왕세자는 어쩔 수 없이 윤희를 두고 한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처음 윤희의 그림을 보고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 본 아주 신기한 그림이었습니다. 허나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 속 매력이 궁금했던 왕세자는 윤희를 만나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매력이 바로 윤희의 매력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왕세자가 돌아가고
윤희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그림에만 쏟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려진 윤희의 그림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도령에 대한 그리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었지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림을 그리며 버텨왔지만 이제 윤희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희는 붓을 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열흘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희미한 불빛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윤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희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백도령은 윤희의 입에 물을 넣어가며 윤희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윤희의 입속으로 들어가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다 보니 윤희의 몸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을 잃었던 윤희의 의식이 점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내 말이 들리시오? 백도령은 안절부절하면서 애타게 윤희를 불렀습니다. 말이 들려요. 백도령의 눈물이 윤희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눈물이 윤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줄기를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도령님, 오셨어요. 윤희의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소. 내가 왔소.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낭자가 다 죽어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요? 윤희의 두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백도령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기다림에 지쳐 가슴이 모두 멍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윤희는 너무도 슬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백도령이 자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고 있으니 윤희의 심장이 감동에 겨워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못 오시는 줄 알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하오. 나도 그동안 윤희 낭자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소. 우리가 헤어지고 한양에 올라가자마자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겼소.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풍비박산이 된 것이요. 그 바람에 아버님과 나는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오. 헌데 왕세자의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풀려나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도령님을 원망했습니다. 소녀도 도령님께 미안합니다. 백도령은 윤희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윤희와 백도령은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백도령은 시간을 쉬라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지요. 내 그대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것이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대와 함께할 것이요. 저도 도령님만을 섬기고 한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윤희와 백도령은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반듯한 집을 지어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옛날 야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옛날 야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옛날 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